자, 오늘도 여기 이제 맹리진보. 오늘 육합이죠. 육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맹리진보죠. 맹리진보 72쪽과 73쪽에 있는 그 맹조를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맹리진보입니다. 자, 맹리진보 쪽에서 우리 맹파 원저자가 육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강조한 게 있어요. 거기에 합류라든지 합반이라든지 합거라든지 합동이란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맹리를 처음 공부하신 분이 용어에 너무 집착해갖고 막 거기서 막 그지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제가 설명하는 걸 그대로 듣고서 이해하시면은 아마 쉽게 맹조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 맹리진보 72쪽에 있는 맹조입니다. 그 남자 사주고 무술, 갑자, 경신, 정예가 있어요. 정예. 자, 이 사주를 놓고서 맹파 원저자는 합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합류일 경우는 원국의 이제 왕한자나 왕한자, 원국에 요 힘 있는 자가 기본적으로 유년에 지금 합을 만나면은 그 일에 원국의 왕한자가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합해서 머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걸 쉽게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합류를 설명하면서 사례를 요걸 들은 거요. 자, 무술, 갑자, 경신, 정예. 그럼 여기 병인대운입니다. 자, 요 인대운, 병인대운, 인대운 계년에 왜 결혼했는지, 그걸 한번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라. 이 합류를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요.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맹파를 강의하면서 꼭 그랬죠. 사주를 풀 때, 먼저 사주 원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원국의 모든 길흉의 정보가 이 원국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치? 그런데 요 대운과 요 유년은 뭐라 그래? 대운과 유년은 원국에 있는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작용 관계를 본다 그랬죠. 예? 요거 절대로 중심 흐트러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맹파 원저자가 질문이 왜 인대운 계년에 결혼했는지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 사주니까 원국에서 원국 안에서 누가 처인지를 그걸 먼저 잡아야 그 다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국에 이해가 없이 덜렁 이거 갖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결혼 문제를 부르면 원국에서 누가 처인지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유년과 대운을 놓고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지를 보아라는 겁니다. 원국에서 누가 처입니까 할 때 남명의 재성을 여자로 보잖아요. 이 재를 찾으니까 월주에 간목이 있잖아요. 간목이. 자, 간목이 자를 차고 앉아서 일지는 내 처집이잖아요. 처궁에 신자진합으로 처궁에 간목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갑자의 간목을 처로 봤다라고. 그게 원국에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일주가 경전인데 월에 갑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상을 그럼 이 갑자라는 요 상이 어떨까요? 라고 했대요. 허와 실의 관계로 보면은 원래 간목은 자수가 생해주니까 힘있게 보잖아요. 그지? 그러나 실질적인 작용 관계를 보면 요 갑자라는 상은 어떻다 그랬어요? 간목이 자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라 그랬죠. 간목이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남자 입장에서 요 여자의 처가 뭔가 좀 불안한 면은 있다라고, 흔들리는 면은 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 이 처의 동태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처로 본 이유는, 자, 내가 간목이 자에 앉아서 일지가 내 처집이잖아. 처집. 그럼 여기서 이 간목을 처성으로 본다. 성은 하늘의 별이잖아요. 그럼 하늘의 별이 내 처집으로 자진, 신자진 삼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갑자의 요 간목을 처로 봤다라고 그렇게 요게 이해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현에서 요 대운과 윤현에서 이 간목이 작동되고 움직이면 우리 결혼 가능하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죠? 자, 그래서 마침 어때요? 마침 여기 병인대운이 온 거잖아요. 마침 요 병인대운이 이렇게 왔죠. 그러면 지지에 요 인대운이 온 거잖아요. 그지? 그럼 요 인은 뭡니까, 인? 자, 인은 원국이 아까 월주에 이 갑자에 요 갑이 인이 그 출현됐다라고 이렇게 본다. 출현. 자, 우리 요거 이제 명파민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간지 호통의 원리, 간지. 자, 원국에 갑이 있는데 지지 인목이 오면은 이 갑이 움직인다. 갑이 출현됐다라고 보면 요 대운에. 이거는 마침 그러니까 요게 원국에서 처로 봤잖아, 처성. 그럼 이 대운에 이 처성이 출현됐잖아. 요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처성이 출현돼서 원국에 내가 인신충을 하는 거잖아. 자, 그죠? 그럼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사주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일주가 경신인데 요 일지는 나의 처집이죠. 처집.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월주에 이렇게 갑자가 있는데, 마침 이제 이 대운에서 병인이 온 거잖아요. 병인. 그럼 아까 요 인목은 이 간목이 출현됐다라고 그랬죠. 출현됐다. 이 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운에 이 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맨날 강조했잖아요. 이 충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이 충의 본질이 만남이라고 그랬죠. 주고받고 만남, 상호 거래. 이게 충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운에 본인이 처될 수 있는 이 여자를 만난다라고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요거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대운에서 충을 내서 들어온다라고. 그런데 이 충의 본질은 만남 거래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충의 본질이 만남을 나타내고 A, B가 만남을 나타내고 상호 교환. 자, 요런 이제 거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남녀가 만나서 이럴 때는 서로 이렇게 데이트만 한다는 거지. 데이트만 한다는 거지. 데이트만 하고 같이 살자고 와서 같이 살아야 결혼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적인 요소다. 동적인 요소가 강하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소가 아주 강하다. 그 말은 만나서 교환 거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 뭐가 와야? 이걸 묶어주는 것은 충에서 합을 만나면, 육합을 만나면 내 처집에 들어온다는 거지. 충에서 동적에서 정적인 걸로 이렇게 바뀐다. 정적인 걸로. 내가 도장을 찍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충이 있으면 합이 오면 응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대운에서 인신충을 하고 있는데 개년에 해년이 왔을 때 내가 인의 합을 하잖아. 그러면 요 인목이 이제 조용히 내 처궁에 앉아 있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자, 이거.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자꾸 맹기 처음 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해해. 원국에 충이 있으면은 윤현과 대운에 이렇게 합이 오면 이게 응기라는 거. 그 작동 일어난다. 반대로 원국이 합이 있고 충이 와도 똑같이 응기 일어난다는 거. 요거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이제 6kg 하신 분들은 좀 이해될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왜 병인대운 기현이 결혼했냐라고 했을 때, 자, 원국의 왕한 힘 있는 이 간목이
인대운에 나타났다라고. 인진충을 하니까 처궁에 처가 들어오는 상이라고. 충은 동적인 요소인데 개론까지는 못 들어가고 서로 만나기만 만난 그런 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년이니까 인에 합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개론에 꼬링한다라고. 그래서 합충원기. 충은 합이 오면 원기, 합은 충이 오면 원기는 요거 논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 합류라는 표현을 했죠. 합류. 이 맹립은 합류라 되어 있지만 최신 버전에 간지오이라든지 최신 버전에는 이렇게 이제 합충 원기를 이렇게 이해를 맹파 원저자도 합충 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합류라는 그 용어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원국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걸 보라는 거지. 이내는 이 이처를 나타내는 이게 나타났다. 그래서 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 여자를 만나 데이트를 한다. 그러니까 결혼까지는 꼬리를 못 하는데 해년이 오니까, 인의 합을 하니까 딱 합은 기본적으로 묶임이 되고 서로 정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 남자의 처집에 처가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해됐죠? 자, 또 그 다음 맹리지, 요거 73쪽에 있는 거, 요거. 정미, 임자, 정사, 신해죠. 요거는 그 유명한 명파 원대자 단선생 친구, 조성생의 사주입니다. 이 조성생은 중국 태원에서 아마 고등학교 때 아마 전국 수석을 할 정도로 머리가 아주 뛰어난 천재입니다. 같이 이제 명파 원대자하고 같이 명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주로 이제 기업 자문 변호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도 기업 자문할 때 대부분 그냥 사주로 다 해결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호 업무하면은 막 자료를 뒤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리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주로 대부분 이런 기업 사주요인 기업가들을 상대할 때 사주로 다 상담을 해준다. 그 유명한 조성생의 그 사주입니다. 이것도 조금 만만치 않아요. 자, 이걸 한번 이해 한번 해봐요. 정미, 임자, 정사, 신해.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죠. 일주가 정사니까 이 정사는 내체가 되죠. 내체. 그래서 정사가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정사를 도와줄 내 세력이 필요하죠. 근데 월주의 정미는 음양을 나눌 때 다 기본적으로 화토는 양이잖아. 내 세력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잡고자 하는 거지. 이걸 잡는데 이 정임합을 하고 자미천을 하고 있지. 그럼 여기에 이제 시주에 신해가 있기 때문에 금수 세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이제 신해와 임자를 정사와 정미 이걸 완전 제압하기가 좀 힘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런 관직이나 공직이나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내가 천간에서는 관하고 합해서 이 궁지를 가고자 하지만 지지에서 잠이 천당하고 또 이렇게 내가 또 사회충을 당하고 있죠. 사회충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임자를 기본적으로 돈으로 봅니다. 이 관살은 제압되지 않으면 돈으로 본다는 거. 땅이 신에도 제가 관을 차겠다. 이것도 이제 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 사주를 놓고서 기후대운 왜 정축년에 왜 돈 벌고 무인 기묘년은 왜 파리했는지 그걸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지 할 때. 자, 또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처음 이제 맹파를 공부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에 보면 요즘 맹파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맹파를 대부분 이렇게 제압으로만 푸는 사람들, 제압으로만. 내가 화토가 시력을 이뤄서 금수를 제압만 봐. 너무 제압으로만 빠지면 사주가 많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깨 맞추는 격이 돼요. 이러면 절대로 맹파를 제압으로만 풀면 안 됩니다. 제압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주 분석 중에 한 60% 정도만 차지해요. 나머지는 다른 논리로 풀어내는 겁니다. 꼭 이거 맹파 처음 하시면 초보자들은 꼭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막
막 지하품만 푸는 사람들을, 그니? 너무, 그니?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고. 자, 그 여기서 이 정미, 임자, 정사, 신일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때? 자, 그럼 이 기후대운 정축민이 왜 발전했는지, 왜 돈 벌었는지, 그걸 한번 이해를 하면 해보라. 왜 돈 벌었는지. 사실, 요 기후대운 요 자체로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화토세가 임자, 신을 이걸 내가 잘 통제해야 내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유가 오니까 뭡니까? 유가 오니까 금수가 힘이 세지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기후대운 내가 안 좋아야 되거든요. 안 좋아야 되는데, 이 정축년에는 내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합반이라는 것을, 이 합반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죠. 자, 여기요. 이 원국의 구조가 내가 정사일주가 월주에 임자, 정미가 에워싸서 내가 이걸 취하고자 하죠. 그런데 마침 정축년이 오니까, 요 상이 어떤 상이냐 할 때, 정축년이 오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일주일 내가 정으로 내가 나타나서 밑에 내가 축을 깔고 앉았다는 거지. 축은 나한테는 여기 이제 재고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걸 원국의 임자가 내가 이거 돈이었잖아, 돈. 그럼 내가 자축합으로 내가 이거 임자를 내가 끌어오는 상이라는 거지. 우리가 육합은 우리가 합반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죠. 합반의 얘기를. 그래서 이 정축의 요 상은 일주일 내가 재고를 차고서 돈을 나타내는 자를 내가 딱 합으로 내가 묶어서 나한테로 가져오는 상이다라고. 그래서 이 정축년에 발제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임자의, 여기서는 임자는 또 우리가 길신과 흉신으로 보면 내가 제압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흉신에다 갖다 넣으면 되겠죠. 축이 와서 내가 흉신을 내가 묶어버렸어. 요거. 또 이제 또 다른 표현하면 원국의 돈을 자축합으로 내 밑에 가져온 상이라는 거지. 이렇게. 자, 요거 잘요. 그래서 기도는 정치는 내가 축을 차고 와서 자축합을 해서 임자의 돈을 나한테 집어넣는다. 나한테 가져온다. 그래서 정축년에는 발제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은 또 두 번째. 그럼 기후대운 무인년에는 왜 파제했을까? 그거 여러분 한번 이해해봐요. 기후대운 무인년에는 또 파제하는 상. 자, 파제하는 상. 기후대운 무인년. 그거 여러분, 기후대운 무인년은 왜 파제했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자, 기후대운. 자, 이 기후대운 요 자체로 보면 기후대운이 안 좋다 그랬죠. 그럼 무인년은, 이 무인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이 양이 온 거잖아. 양이 오면 내가 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육합을 얘기하게 되면은 원래 임목은 요 미에서 나온 것이 됩니다. 자, 우리 미토는 목구니까 미를 인을 나타내고 묘목을 나타낸다 그랬죠. 임묘를. 자, 그럼 이는 미에서 나와서 이걸 설계시키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지의 해하고 인의 합을 하잖아. 그지? 인의 합을 하면 해수가 내가 임목을 내가 묶어버리잖아. 그지? 이해됩니까? 해수가. 그리고 인의 합을 하면은 원국에서 자해가 있고 이 수는 많고 인의 합하면 요 임목이 내가 꺼져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인의 합하면 했어요? 요 인의 합하면은 요 해 중에 임수가 인 중에 병을 끈다 그랬죠. 끄면 요 임목이 끊어진다 그랬죠. 그지? 자, 그래서 오히려 임목이 양이 와서 이걸 내가 임자를 통제하고 싶으면 오히려 반대로 내 양이 이때 인이 꺼지면은 미가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식신이 작동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에는 파제했다라고. 또 하나는 임목이 오면 나하고 임사천이 일어나는 거잖아. 임사천이 일어나면 나하고 호랑이와 뱀이 만나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무인대운에 안 좋은 것은 해에서 인이 합돼서 요 인목이 꺼져버리고 인사천을 내서 내가 나한테 곤혹스러운 일이 생긴다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럼 기후대운 김효년은 왜 안 좋을까요? 자, 김효년은 육합이 아니잖아요. 김효년이 왔을 때 해묘미 삼합이 되잖아. 그지? 또 미는 인을 나타내고. 아, 그러면 내가 어때? 이것들을 설계시키기 때문에 좋아야 되잖아. 근데 왜 파재했냐? 결정적인 것은 월주에 임자를 만나서 이 월에 임자를 만나서 참여파를 하는 거예요. 파가 되면 이 돈이 깨져버린다는 거지. 나하고 돈하고 불화가 생긴다는 거지. 아까처럼 정축처럼 이 돈을 나한테로 딱 당겨와야 되는데 이게 참여파를 하잖아. 그래서 김효년에도 파재했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뒷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제 경술대운 경원년입니다. 여기서 가면 이 경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자, 경원년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경술대운 경우가 되면은, 자, 요 경술대운에서는 술토가 오면은 사실은 내 술토 사화를 나타내죠. 그래서 술토가 자를 극하고 이게 내가 음을 견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기호보다는 다르게 경술의 술은 기호보다는 좀 괜찮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술대운 경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자, 이런 것들. 이 빈주와 주빈 관계 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자, 경우에 오가 오니까, 자, 결정적으로 이 오는 술에서 오화가 나온 것이 되죠. 오화가 오면 합하는 게 내가 이렇게 오미합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볼 때, 윤현이 원국과 합하면 이 합한 자가 작동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윤현의 오가 오미 합하니까 원래는 육합이 되죠. 이걸 또 합반이라고 하지 말고 원래는 이제 명파 처음에 이제 초판 책에는 이제 합반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오미 합벌이 서로 양이 양을만 오미 합을 한 거잖아. 서로 합해서 이걸 내가 자미천하 이 좌우충에서 내가 이걸 잘 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는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게 그래서 오해합하고 오미합해서 좌우충에서 이거 내 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대운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본인도 막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거, 취업국에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여기 이제 배치됐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볼 때 내가 정사니까 정민은 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누이가 된다, 누이. 형제의 누이가 된다, 누이. 이때는 오미합을 하니까 누이가 힘이 세지는 거야. 누이가 힘이 세져서 정임합을 하고 자미천으로 좌우충에서 임자를 내가 잡잖아요. 그래서 이때 누이가 또 성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자, 오미합하니까 빈주의 주빈 관계를 나눌 때 정미는 형제의 누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미합해서 미가 힘이 세지죠. 두 개 합해서 자를 통제하기 때문에 누이가 성진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요 명기진무에 있는 거 막 우리가 합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막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제가 설명하는 대로 막 그대로 따라오셔서 아마 이해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입니다. 오늘은 강의 안내에 대해서 막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2년 8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이때 이제 연애 혼인반이 개강됩니다. 이번 강의는
중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동시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 부산이나 저 강주나 또 전주나 대구에서도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연애 혼인반은 꼭 제가 이제 분한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연애 혼인반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아마 기회가 아마 올 겁니다. 마침 이번에 8월 8일부터 연애 혼인반이 개강되거든요. 요번 22년도에 마침 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중에서 명파 명리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연애 혼인반을 듣고 나면은 자, 이 명파가 정말 쉽구나. 이렇게 왜 쉬운 걸 왜 어렵게 내가 생각했지? 그리고 그 맹파의 그 진수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 혼인반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막 수없이 무릎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제가 이렇게 화대 포장해서 피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얼굴 보신 분들은 아마 저를 아신 분들은 아마 절대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애 혼인반 개강은 중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동시 강의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부산이나 저 강주나 저 대구, 저 해외에 계신 분들도 직접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일 그날 당일날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에 강의를 못 들은 분들 위해서 이날 강의한 영상을 우리 명파맨님 카페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내가 연속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애 혼인반을 반복해서 들으면 이게 손아귀에 그냥 딱 넣을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만 있으면은, 특히 여러분들이 내가 아주 명리로 내가 밥을 먹고 살겠다. 그런데 이 연애 혼인반은 필히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어때요? 우리가 대부분 남녀 문제에서 대부분 여러분들 내 좋은 남편, 내 좋은 여자, 이게 우리가 삶의 과정이 어때요? 연애 혼인 이 과정을 빼면은 삶의 희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남녀 문제에 관한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한테 필수불개라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이 연애 혼인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높은 수준까지 꼭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연애 혼인반이 중요한 반입니다. 쉽고 명쾌합니다. 자, 참고로 강의 장소는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학원에서 합니다. 1호선 신설동역 그 사이길로 5번 출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혼인의 개념이 있어요. 혼인의 개념 맹파는 궁과 성의 논리로 풀어냅니다. 궁이라는 것은 내 처궁이 있고 처성이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처궁은 처집이죠. 그래서 내 처궁에 내 처가 들어와야 연애가 이루어지고 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쭉 계속 이어집니다. 이 혼인의 개념을 파악하고 나서 혼인 응기를 딱 들으면은 혼인 응기는 혼인식이잖아요. 내가 언제 여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내 좋은 남자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 그거 잡아내는 게 이 혼인 응기입니다. 이 혼인 응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고 나도 이제 도사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사주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결혼할 것인지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구나 함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혼인 응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애 동거. 대부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도 하고 동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애 동거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이 말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 동거를 한다. 이런 걸 어떻게 잡아내는지.
원리와 사례를 통해서 연애 동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다운 조합.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결혼도 여러 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한평생 태어나서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볼 필요가 있냐?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를 같이 겪어보고 같이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럼 이 남녀다운 조합은 어떤 원리로 잡아내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남녀다운 조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또 그 다음에 남녀 혼외 정도화, 남녀 혼외 정도화. 이 남녀 혼외 정도화는 이번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했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들 있죠. 이 남편이 있고 처가 있는데 바람 피우는 이런 사주는 또 어떻게 풀어내는지 요즘 대부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내 남편, 내 처는 있는데 밖에 몰래 바람 피우는 경우 물론 이게 꼭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남녀 혼외 정도와 이걸 어떻게 잡아내는 이 원리와 그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클린턴 사주라든지 그 유명한 영국의 다이애나를 통해서 이런 맹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혼인조합, 나쁜 혼인조합. 내 좋은 남편, 내가 결혼한 남자가 내가 좋은 남편과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쁜 남자와 결혼할 건지 아니면 내가 좋은 처와 결혼할 건지 아니면 나쁜 처와 결혼할 건지 그 원리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뭐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여러분 기존명예 공부하시는 분 어때요? 맨날 용신이나 찾고 격국이나 찾고 그러면 실력이 올라갑니까? 우리 맹파처럼 아주 깊게 디테일하게 어떤 사고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걸 탁탁 잡아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가 높은 수준의 맹리를 높은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손님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파명리 연애 혼인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이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을 극하는 명조, 또 처를 극하는 명조. 자, 내가 좋은 남편을 내가 얻었어. 근데 이 남편이 나하고 백년해로 해야 되는데 그냥 30대 초반에 사망하거나 결혼하자마자 죽거나 이러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슬퍼. 그런 명주로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잡아내는지. 또 내가 처를 얻었는데 이 처가 나한테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처인데 이게 질병으로 막 조기 사망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어. 이렇게 남편을 극하는 명주, 처를 극하는 명주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원리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신명조. 요즘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흘러가고 있고 굉장히 고급화 시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혼자 사는 명주가 의외로 많아요. 이 독신명주는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원리와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동성애 명조. 지금 굉장히 지금 고급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남녀,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동성애 사주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원리와 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성애 사주는 맹파명리 창신 당뇨성의 저한테 이 동성애 사주는 한국에만 내가 특별히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이게 한국에 공개한 겁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명주 어떻게 잡아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애 혼인반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귀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음란 명조, 또 주변에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런 명주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원리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구분이. 포구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일주를 주변으로 월과 시가 다 여자로 둘러싸이고 남자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포구 육합이나 암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포국이 육합을 차고 암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혼인이 대부분 고달픈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삶은 어때요? 지금 삶은 자유스럽게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의 욕망인데 그게 포고혼이 된 거는 그 자유가 묶임을 나타낸다. 내 처한테 묶이고 내 남편한테 묶임을 나타낸다. 그런 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잡아내는지 그 원리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연애 혼인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리 지식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애 혼인본을 통해서 맹파 명리 진수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맹파 명리가 너무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는 직접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국립공주대에서 동양학 박사를 제가 땄고요. 그리고 22년부터 동방문화원대 미래예측학과에서 제가 명리를 현재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문의는 저한테 010-7143-0543으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명리의 고수가 되고 내가 명리로 내가 평생 밥을 먹고 살겠다 하신 분들은 이 연애 혼인반을 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